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오늘은 돈을 안 모으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왔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죠.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티끌 모아서 티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푼돈의 가치나 월급의 절약 및 저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대부분은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이제 제가 그 과거에 뭐 1억을 모아봐라, 뭐 1000만을 모아봐라, 뭐 이런 영상을 찍고 나서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이 영상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자주 달리는 댓글은 이런 거였어요. 뭐 서울 집값이 얼만데 1억은 의미가 없다, 모아도 소용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플 중에 자주적인 댓글이 되게 많았고, 너무 적은 돈이고 집도 못 사는 돈이라서 어차피 모아봤자 소용이 없다,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서울에서 1억 가지고 뭐 영끌을 한다고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게 맞죠. 그리고 2010년대 초반보다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도 맞아요. 주로 이제 2016년 경부터 엄청 이제 집값이 오르고 17년부터 올랐던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을 안 모으면 그럼 어쩔 거냐? 집을 못 사는 게 돈을 안 모으는 이유가 되나요? 그러니까 왜 집을 못 사는 거랑 돈을 안 모으는 이유를 동일시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머릿속에 이유는 알죠. 어차피 모아봐야 없는데 돈을 왜 모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집을 못 사는 거랑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어요. 물론 감정적 이유는 있죠. 돈을 모아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써제끼자, 이런 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집을 못 사더라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집값이 비싸지만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면 한 1억 원 정도를 마련을 하면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50대 60대가 되어도 돈이 없어서 월세를 전전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의도적으로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대 60대 돼서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도 없어서 월세를 못 내고 이러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졌던 사고가, 과거에 가졌던 사고가 댓글을 다시 이런 분들 중에 꽤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한 여성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까 그 댓글에 달린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메고 온 가방을 딱 봤더니 가방이 에르메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가격을 물어보니까 이제 수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사시는 집은 어디냐 여쭤봤더니 월세로 거주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가방은 어떻게 사셨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뭐 20대 중반부터 일을 했는데 한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걸 이제 가방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때는 좀 즐기려고 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댓글이 오버랩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 돈을 절약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모은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특히 자수성가한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집을 못 산다고 해서 소비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정당화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댓글 중에 이런 게 달려요. 미래는 암울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돈을 모아야 되느냐. 그렇게만 얘기하면 맞죠. 근데 인생은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모을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전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이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은 지금 죽을 수도 있지만 100살까지 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면. 그러면 가난한 상태로 내가 40대부터 계속 살아야 된다. 근데 재수가 없어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삶이 행복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에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하고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사는 삶이 그러면 잘못됐느냐, 그리고 불쌍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간혹 유튜브 영상에도 이런 게 있는데, 아니 돈 그렇게 모아서 뭐하냐, 어차피 싸고 갈 것도 아니고 조기에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반대로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면 반대는 뭐죠? 어떤 사람이 노는데 사용할 시간이나 무언가 그냥 풍청망청 쓴 시간은 그러면은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행위가 다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왜 사냐의 문제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돈 많이 못 모으신 분들이 사회제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사회제도 비판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삶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 및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부정적인 사고가 내 삶에 도움이 안 되고 계속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사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허무함이나 뭐 공허함, 그리고 이제 외로움이나 뭐 덧없음,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이거는 뭐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인간이든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 감정을 안 느껴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 적어도 삶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뭔가 노력을 해서 성취하려고 하거나 이런 행동이 전혀 나쁘거나 무의미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들 뭘 하면서 살지는 자기가 정하는 거겠지만 사람이 저마다 지향하는 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거나 깔아뭉개지는 경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봐야 뭐 더덥다,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요즘에 사회에서 간혹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삶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세상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누군가가 어떤 노력을 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이나 행동을 하는 거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뭐 뭐든지 그냥 사회제도 탓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노력이나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칭찬을 못 해줄 망정 해봤자 소용없어라고 힘을 빼버리는 말을 가끔 듣게 되는데 사회 문화나 사회 분위기가 노력하지 않는 문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간혹 좀 듭니다. 되도록이면 사회가 노력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칭찬하고 유도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적어도 이렇게 해서 사회나 개인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돈 모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나 사고를 할 때 실용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의미가 있는 것을 하는 걸 지향을 하는 편이에요. 뭐 행복이나 미래 등을 위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 행복이나 미래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하는 편인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고를 해도 사실 삶은 힘든데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해봤자 소용없어, 모아봤자 소용없어, 돈 벌어봐야 소용없고 뭔가 투자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20대 초반에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오만했던 건데 행복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함을 생각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류의 사고를 하는 거를 선호를 해요. 그래야지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고통 자체가 행복과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니까 고통이 낮아지면 행복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 목표를 정하고 이걸 이뤄야 행복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에피쿠로스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즉 고통이 없는 상태가 저는 행복이 높은 상태다라고 그냥 정의를 하고 삽니다. 그래야지 행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돈도 마찬가지인데 돈도 축적을 하고 모았을 때 해가 될 일은 없죠. 적어도.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이거 자체가 행복에 기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 뭐 현대소설 이런 걸 보다 보면 그 현재의 아픔이나 뭐 시대의 아픔, 그리고 세대의 아픔에 대한 공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성세대가 이제 20대, 30대의 아픔을 공감해줘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공감해주면 당연히 좋고 좋은 말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공감을 해주다 보면 실제로 진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행복한 데 도움이 되거나 뭔가 인생에 있어서 진짜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데에는 오히려 공감 자체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난하고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약자로서 표현이 되긴 해요. 실제로 약자일 수 있죠. 문제는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어떤 주변에서 그런 공감을 하거나 사회제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뭔가 삶이 좋아지고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고 항상 힘든 사람도 있고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조금만 생각만 고쳐 먹었으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고 자산도 축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게 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공감을 해주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극복을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공감을 해준다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게 초반에는 필요하겠지만 일정 순간이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공감을 해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줘야 되고 현실적인 어떤 극복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돈을 못 모으는 부분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감만 해주고 사회제도가 잘못됐고 힘들다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1억 얘기를 해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억을 어떻게 모으냐 서민이. 근데
어떤 사람도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면 1억 정도는 저는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 그냥 못 모으는 거를 막 정당화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직장에 다니고 전혀 모으지 못하신 분들은 사회 제도의 잘못도 있지만 당연히 본인의 잘못도 있는데 공감을 해준다는 명목 아래 계속해서 본인의 잘못은 빼고 얘기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사회 제도의 탓도 있지만 본인 잘못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 전반에서 봤을 때도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티끌모아 티끌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은 없고 지금 부자들도 처음엔 돈이 없었어요. 그 조상이 돈을 벌었거나 그 사람 본인이 돈을 벌어서 시작을 한 거고 그 사람이 하나하나 그렇게 모아서 이제 지금의 뭐 소위 말하는 경제적 계층이 분화된 거겠죠. 비교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비교를 할 때 이미 돈을 버신 분들이나 돈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했던 노력에 대해서도 비교해보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내가 노력이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사실 방법은 없는데 비교를 해봤을 때 노력을 충분히 해서 지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향후 미래에서 봤을 때는 많은 이제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 나이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못 모으고 있는 경우는 사회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 반 정도는 본인의 잘못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는 것부터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